안녕하세요, 여러분. 확률과 통계 디딤 영상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선생님은 디딤 영상을 여러분께 제공할 예정인데요. 여러분이 미리 수업 시간에 보고 오시면 기초가 되는 내용을 잘 습득할 수 있고, 거기다 추가로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간혹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 전에 이 영상을 잘 보고 수업에 참여하시면 더욱 즐거운 수업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재미있게 한 학기 동안 한번 공부해 봐요.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배울 내용은 원순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미 1학년 때 순열에 대한 내용을 배웠었거든요. 여러분 순서가 있는 나열을 순열이라고 불렀던 거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순서를 꼭 고려해야 하는 나열이 순열이었는데 거기에 이번에는 앞에 원이라는 문자가 하나 더 붙었어요. 다시 말하면 원형으로 순서도 고려하면서 나열을 해보겠다. 이런 뜻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본적인 내용을 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그에 앞서 여러분이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혹시나 많이 까먹으셨을까 봐 쌤이 잠깐만 기억을 되살리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녀를 뜻하는 기본적인 기호는 P라는 기호를 썼었어요. 이 P는 영어로 permutation, 수녀를 뜻하는 단어의 앞글자였고요. 이건 순서가 있는 나열이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알개를 뽑은 다음에 그거를 나열까지 하는 거예요. 이 나열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 A, B, C 순서로 나열한 거랑 A, C, B 순서로 나열한 거를 서로 다른 걸로 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열한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겠다 이런 뜻이었고요. 조합은 C라는 기호를 썼었고요. 이 C라는 기호는 영어로 combination이라는 글자의 앞글자였던 거 기억하시죠? 이 C 조합은요 뽑기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는 ABC랑 ACB를 다르게 봤다면 이번엔 마치 A, B, C가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고요. ABC가 있다면 얘네가 어떤 순서로 있던지 간에 똑같이 생각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잠깐만 되살리면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개를 뽑아 나열까지 하는 것을 NPR, 순열이라고 부르고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개를 뽑기만 하는 것을 이렇게 조합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럼 이 둘의 차이는 정확하게 나열을 했느냐 안 했느냐죠. 다시 말하면 요렇게 뽑은 다음에 요 알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여기 순열로 변신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알개를 일렬로 쭉 줄 세우는 방법 기억하시죠? 맞아요. 알개를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 우리 알 팩토리얼로 계산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n개 중에 알개를 뽑고 그걸 나열을 하면 우리는 수녀를 구할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습니다. 계산은 여러분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반복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기억을 되살려 봅니다. 자, 4명의 학생이 일렬로 줄을 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요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첫 번째 들어가는 거, 두 번째 들어가는 거, 세 번째 들어가는 거, 네 번째 들어가는 걸 다 다른 걸로 볼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갈 자리에 학생을 고르는 방법은 네 가지겠죠. 그럼 두 번째 자리에는 한 명이 빠졌으니까 세 가지. 그다음 세 번째 자리에는 두 가지. 마지막 자리에는 한 가지. 그래서 요거를 전부 다 곱한 거. 동시에 골라야 4명이 딱 줄을 서는 거니까 곱해서 이 곱한 것을 우리가 4팩토리얼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을 되살려 보면 서로 다른 4명이 일렬로 줄을 서는 방법은 서로 다른 4명 중에 4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과 똑같고 다시 말하면 4팩토리얼 즉 4, 3, 2, 1 곱해서 우리는 요게 24가지라는 걸 우리 1학년 때 이미 배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 건데요. 이번에도 4명의 학생님은 동일하지만 이번에는 원탁에 앉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는 원탁은 굉장히 특별한 원탁이에요. 약간 수학적인 가상의 원탁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려서 같은 걸 다 같은 걸로 볼 거예요. 예를 들어, 교실 한가운데 원탁이 있다면, 여러분, 칠판 쪽에 앉은 학생이랑 창문 쪽에 앉은 학생, 그 다음에
출입문 쪽에 앉은 학생을 서로 다른 학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광활한 사막, 그러니까 사방이 구별이 안 되는 광활한 사막이나 아니면 넓은 우주 공간을 떠올려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 곳에 원탁이 띡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래서 서로 다른 4명이 앉는데 이걸 돌려서 앉는 거를 전부 다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ABCD라는 학생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앉는 요런 ABCD라는 상황이나 아니면 A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도는 ABCD 요런 상황이나 아니면 A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도는 ABCD 요런 상황이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ABCD 요런 식으로 요렇게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도는 같은 상황을 가정하면요. 이건 돌려서 같은 걸 다 같은 걸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아하. 그러면 '기본적인 순열이랑은 차이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서로 다른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우리가 4팩토리얼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4팩토리얼에 시작하는 방법이 총 4가지가 있었는데 이 4가지가 다 무효화되는 거잖아요. 돌렸을 때 다 같기 때문에. 그래서 4팩토리얼에 같은 가지수 4가지로 나눠서 그럼 이거는 여러분 4, 3, 2 인데 4로 나누니까 요렇게 없어져서 3팩토리얼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기로 약속을 했냐면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나열하는 방법은 n팩토리얼을 서로 같아지는 것의 개수인 n으로 나눠서 n-1 팩토리얼로 계산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하는 방법, 같아지는 방법 총 4가지를 무효화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내용이 교과서에도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로는 11쪽을 펴주시면 되고요. 여기 4명의 학생이 원탁이 앉는 문제 그대로 생각일기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4개의 문자 A, B, C, D를 원형으로 배열할 때 다음 4가지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회전시키면서 배열이 일치하므로 모두 같은 경우로 본다. 그래서 A, B, C, D나 아니면 A, B, C, D나 아니면 A, B, C, D나 A, B, C, D나 사실 돌리면 다 똑같기 때문에 서로 같은 걸로 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4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4팩토리얼이지만 원형으로 배열하면 같은 것이 4가지씩 있으므로 이렇게 계산하기로 한다라고 교과서에 잘 정리되어 있죠. 그리고 요 내용이 우리 이렇게 서로 다른 n개로 확장하면 일반화시켜서 n-1 팩토리얼로 정리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제를 한번 해결해 볼 건데요.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 총 5명의 회원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러면 여기 따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쉬워가지고 여러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서로 다른 5명이 앉는다고 했잖아요. 우리 원순열 빼기 1 해서 팩토리얼 하기로 했으니까 5 빼기 1의 팩토리얼, 다시 말하면 4 팩토리얼, 그래서 24 이렇게 금방 구할 수 있을 거고요. 2번은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조금 생각해 봐야겠죠? 2번은 회장과 부회장이 서로 이웃하게 앉아야 한대요. 여러분 수학적으로 이웃하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웃하는 거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걸 뜻합니다. 그러면 회장, 부회장이 마치 짝꿍이 된 것처럼 이렇게 한 묶음으로 앉을 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총 5명의 회원이 있었으니까 회장, 부회장 말고도 나머지 학생이 3명이 더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럼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원탁에 앉힐 건데 우리 몇 명을 앉히는 거라고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되냐면 회장, 부회장은 짝꿍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로 칠 겁니다. 그래서 5명을 앉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총 이렇게 4명을 앉히는 거랑 비슷한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회장, 부회장 포함해서 이렇게 회장, 부회장 묶었어요. 묶음 총 하나, 둘, 셋, 4개를 원탁에 배열하는 문제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4개를 원탁에 배열하는 방법은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4 빼기 1의 팩토리얼 하면 되는 거 아시죠? 아하, 그러면 4묶음을 원탁에 배열하는 건 3팩토리얼, 즉
6가지겠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뭔가 찜찜하시죠? 자, 회장, 부회장은 항상 회장, 부회장 순서로 앉는 게 아니라 부회장, 회장 순서로 자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회장, 부회장 ABC랑 부회장, 회장 ABC는 서로 다른 배열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회장, 부회장의 자리를 바꾸는 방법 2가지를 사실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근데 매번 자리를 바꿀 때마다 회장, 부회장이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6가지에 2가지를 곱하여 총 12가지가 우리가 구하는 가지수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사실 교과서 내용은 여기까지가 전부인데요. 선생님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생각해 보기를 준비했어요. 이걸 준비한 이유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3학년 확률과 통계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나서 예습을 하신 분들 중에는 선생님 원순열인데 자꾸 정사각형도 나오고 직사각형도 나오고 문제가 이상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상황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원순열에서 4명을 안 친다고 생각하면 4팩토리얼인데 시작하는 방법 4가지가 무효화돼서 요렇게 되어서 3팩토리얼로 계산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이걸 정사각형으로 나눠서 생각한다고 해봅시다. 정사각형에도 배열하는 원래 전체 가지수는 4가지인데 돌려서 같은 거를 같은 걸로 본다면 역시 시작하는 방법이 총 4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이 4가지가 다 똑같은 걸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 느낌 오셨죠? 그래서 이거 4로 나눠서 3팩토리얼로 계산하는 건 똑같습니다. 아하, 그러면 원탁이나 정사각형은 선생님 완전히 똑같은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아닙니다. 자, 상황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요 상황을 먼저 보시면요. 정사각형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안타깝게도 한 변에 지금 몇 명씩 앉았죠? 맞아요. 2명씩 앉았습니다. 그럼 이거는 정확하게 얼만큼 돌려서 같은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자, 요쪽 편에 여기 왼쪽에 앉은 친구 기준으로 보면 요쪽 편에 왼쪽에 앉은 친구는 돌려서 같을 거예요. 그 다음 요쪽 편에 왼쪽에 앉은 친구, 여기 그림상 돌려서 거꾸로 돌렸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이쪽 편에 왼쪽, 첫 번째 시작하는 친구는 전부 다 같다고. 선생님 왼쪽이라고 해서 헷갈릴 수도 있지만 각 편에 첫 번째 시작하는 친구가 돌려서 같아지는 게 일단 4가지가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변에 2번째 앉은 친구, 이 변에 2번째 앉은 친구, 이 변에 2번째 앉은 친구, 이 변에 2번째 앉은 친구도 돌려서 같아지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거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여기는 시작하는 방법이 요렇게 각각 변에 1개씩 있었다면 이번에는 시작하는 방법이 각각 이렇게 2개씩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돌려서 같아지는 게.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겠냐면 요거 2개 중에서 일단 먼저 시작하는 녀석의 자리를 하나 고릅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자리를 고르는 방법 2가지.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를 골랐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를 고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나머지 자리들은요. 고르는 순간 번호가 매겨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만약에 태화가 앉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자리는 1, 2, 3, 4, 5, 6, 7 이렇게 번호가 매겨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학생들은 번호가 있는 자리에 일렬로 앉히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가지수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느낌 오셨죠? 그러면 그 다음 직사각형 버전도 한번 가볼까요? 직사각형 버전은 일단 돌려서 같으려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대칭축을 찾아야 된다는 거 느낌 왔습니까? 맞아요. 여기까지 찾으면 일단 성공. 그럼 이 변이랑 이 변이 대칭인데 얘랑 얘랑 똑같은 거 보이시죠? 그럼 얘랑 얘랑 똑같은 거 보이시죠? 얘랑 얘랑 똑같은 거 보이실 겁니다. 그다음에 요 변까지 이어서 생각하면 얘랑 얘랑 똑같은 거 보이실 거예요. 아하, 그럼 얘는 돌려서 같아지는 거, 대칭인 게 반으로 딱 쪼개지는 거고, 그래서 시작하는 방법이 총 4가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방법 4가지를 일단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시작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나머지 요렇게 요 자리들은요, 한 명이 딱 앉는 순간 1, 2, 3, 4, 5, 6, 7 요렇게 번호가 매겨진 거나 마찬가지고요. 걔네는 그냥 일렬로 나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죠? 자, 이제 마지막. 자, 그러면 선생님 사람이 더 앉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 역시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거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럼 시작하는 방법 1번, 2번, 3번, 4번,
번. 오, 5가지가 시작하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한 명이 딱 앉는 순간 나머지 어떻게 된다고요? 요 번호들에는 마치 자리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1, 2, 3, 4, 5, 6, 7, 8, 9, 9명이 번호가 있는 자리에 앉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요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간혹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려고 요런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탁인데요. 여기 스티커가 있대요. 자, 그럼 이 스티커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A, B, C, D, E라고 안 치는 거랑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A, B, C, D, E라고 해서 안 치는 게 결국 같은 경우에 다른 경우예요? 다르죠. 스티커랑 얼만큼 가깝냐, 스티커의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경우가 됐어요. 그래서 요런 특별한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생긴 거는 원탁이지만 사실상 원탁이 아니라 일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런 장단질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오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겠죠? 수업 시간에 만나서 우리 다양한 문제 풀어봐요. 수고하셨어요. 안녕.